만약에 1,0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요즘 막 뜨는 그런 기술주 아니면 뭐 가상화폐. 그런데 만약 이 돈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기업, 바로 코카콜라에 투자하면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코카콜라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회사죠. 그렇죠. 1886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팔리고 하루 소비량만 22억 잔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물이나 공기 수준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어딜 가든 그 빨간색 로고가 보이니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기업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과연 투자자에게 폭발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간극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우량주라는 평가랑 백만장자 제조기라는 그 짜릿한 기대 사이에 진실. 바로 그거죠. 그 진실이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 기업의 매력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죠.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 회사 주식을 4억 주나 들고 있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점이 코카콜라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역시 그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네. 이게 단순히 인지도도 높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코카콜라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음료수가 아니라 행복, 즐거움 같은 감정이요?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과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뭐 북극곰 나오는 겨울 광고나 산타클로스 마케팅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전략의 일부였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실 맛만 보면 더 마시는 음료도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순간에 코카콜라를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어딜 여행 가도 저 빨간 캔만 보면 왠지 모를 안정감도 들고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곧바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집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산다.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뜻이죠. 실제로 최근 2025년 3분기에 가격을 4%나 올렸는데도 판매량은 끄떡없었어요. 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그 정도 가격 인상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 결정력이라는 게 영원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건강 때문에 설탕 들어간 음료 자체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브랜드가 강력해도 이런 거대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앞에서는 좀 힘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코카콜라가 지난 10년간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이 회사가 정말 영리한 점은 코카콜라라는 이름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로 슈거 버전을 대대적으로 성공시켰고 맞아요. 제로 콜라. 네, 그리고 주스, 생수, 스포츠 음료, 커피, 차까지 온갖 종류의 음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종합 음료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죠. 와. 즉, 브랜드의 힘을 다른 제품으로 확장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이네요. 단순히 한 가지 제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음료 제국을 건설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돈을 버는 방식은 더 흥미롭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요? 네, 사업 모델 자체의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코카콜라는 직접 공장을 짓고 트럭을 운영하고 이런 무거운 사업은 대부분 외부 파트너들에게 맡깁니다. 그 보틀링 파트너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소위 보틀링 파트너라고 하죠. 그럼 코카콜라 본사는 대체 뭘 하는 거죠? 본사는 가장 핵심적이고 돈이 되는 일만 합니다. 콜라 원액을 만들고 전 세계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힘든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가장 비싼 비법 소스만 파는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하하, 비유가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 결과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26.4%라는 26.4%요? 와,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 거의 경이로운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배당금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무려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63년이요?
잠깐만요. 63년이면 제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매년 주주들한테 주는 돈을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거의 뭐 금융계에 살아있는 화석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재밌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전쟁이 나든 경제위기가 오든 팬데믹이 터지던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을 늘려온 거죠. 대단하다. 요즘 기술주처럼 주가가 10배, 20배 뛰는 것에 비하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수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 상승만이 수익의 전부는 아닐 테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런 꾸준함과 안정성 자체가 거대한 가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 막강한 가격 결정력, 경이로운 수입 구조, 그리고 화석 같은 배당 기록을 가진 그야말로 금융의 요새 같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요새는 안전하긴 하지만 짜릿한 모험을 떠나기엔 좀 답답한 곳이잖아요. 이 주식이 과연 우리의 1,000만 원을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좋은 주식인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카콜라가 그런 인생 역전을 안겨줄 주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성의 한계입니다. 이미 너무 커져버려서 더 클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수도는 안 들어와도 코카콜라는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하.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성숙한 기업이 과거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반복하기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앞으로 3, 4년간 코카콜라의 주당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을 약 6.3%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6.3%?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랄까 심장이 뛰는 숫자는 아니죠. 6.3%면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낮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 백만장자의 길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이미 정상에 오른 기업의 숙명 같기도 하고요. 성장성 말고 지금 당장 주식을 사는 걸 망설이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의 문제입니다. 밸류에이션? 네, 현재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23.6배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PER 23.6배라는 건 투자자들이 코카콜라가 1년 동안 버는 순이익의 23.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연 6% 성장하는 안정적인 기업치고는 꽤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투자자들도 코카콜라가 얼마나 훌륭하고 안정적인 기업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 모든 장점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다면 이 안정성에 더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가격은 그런 안전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기업인 건 맞는데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코카콜라 주식의 총 수익률이 배당을 포함해서 136%라고 해요. 네. 물론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수익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아쉬운 성적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려면 100배, 즉 10,0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10,000%. 네, 코카콜라는 그런 괴물 같은 수익률을 안겨줄 주식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사실 지구상에 그런 수익률을 내는 주식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결국 코카콜라는 믿음직한 친구 같지만 인생을 바꿔줄 해결사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인우도 아마 이런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본질적인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고 장기적인 파트너로 삼은 거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의 종목으로 대박을 터뜨리길 바라기보다는 코카콜라처럼 각자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여러 우량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 다각화. 네, 그게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희망을 담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철저히 재무적인 성장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투자자가 기업에서 찾는 부라는 게 과연 주가 상승률 뿐일까요? 음, 아까 금융계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셨던 63년간의 꾸준한 배당금처럼요. 하룻밤에 백만장자를 만들어주진 않더라도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도 내 통장에 어김없이 꽂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득. 아, 그 예측 가능한 안정성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어쩌면 더 가치 있는 부는 아닐까요? 와, 그 질문을 들으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는 늘 얼마나 올랐는가에만 집중하는데 얼마나 지켜주는가도 부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백만장자라는 꿈 대신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투자처. 코카콜라를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했던 기업을 통해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